하나 주목받는 여론조사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로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바로 직전 지난주 조사보다는 3%포인트 떨어진 28%를 기록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이 부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아마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저희 여론조사를 심각하게 바라볼 겁니다. 심각하게 바라볼 것이다. 우리가 이전 여론조사에서 아까 소개한 여론조사에서 앵커 소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33%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28%예요. 네.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완전하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정권 교체 아까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의견이 48%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차이가 엄청납니다. 48%에서 28%니까 그렇죠. 20%가 빠지는 그러면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건 아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비상계엄이 처음에 선포됐을 때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네, 그때 여론조사하고 지금 여론조사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격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이제 빠져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탄핵의 시기는 지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 심판의 과정에 있어서 또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이미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만에 하나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여권에 유리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론의 추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김 여사를 공격하고 또 깜빵 가서 뭐 청문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마 지지율은 훨씬 더 추락을 할 겁니다. 전혀 그렇지만 반대되는 지금 분석이시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 결집도가 떨어질 거다 지금. 야당에서 왜냐하면요 보고 있는데. 비상계엄에 대한 충격은요 처음에 가장 그 파장이 강한 거예요. 그 강한 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수계, 내란 선전선동 하니까 우리가 내란이라는 말에 엄청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절도죄나 강도죄보다도 내란에 익숙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인식을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냥 민주당이 어떤 악행이랄지 무도함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상당히 인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여론의 추이는 뭐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차기 대선 주자 조사를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여권 후보들의 숫자를 합하면 3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8%보다 4%포인트 정도 높은 거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도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후보가 합한 수치가 무려 한 10%포인트 이상 더 많이 나왔던 기억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슷한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일각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직 뭐 완전히 판세가 결정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던데요. 사실상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구도 싸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조기 대선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던 그때 후보가 받았던 게 41%고요. 유승민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 홍준표 후보가 받았던 게 52%입니다. 결국은 그때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해볼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싸움도 지금은 여러 가지 부침이 있겠지만 저는 중도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리고 여당에서 봤을 때는 후보를 어떻게 보면 단순화하느냐 구도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의 어떤 조기 대선에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보진
될 거라고 저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이 뭐냐면 8년 전에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네.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으로 그게 누군가의 수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문재인 후보였다면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단점이 문제가 많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사법 리스크도 있고요. 국정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공포감이 그거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전 나온다고 보고 그런 그리고 측면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보여드릴 그래프가 뭐냐면 차기 주자를 이제 선택할 때 차기 대선이 열린다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정당의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지지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한 달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41%였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1월 두 번째 주, 지금이 1월 셋째 주니까요. 자, 41대 29였습니다. 무려 12%포인트 차이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가까이 물어봤던 결과는 36대 33입니다. 3%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내에 접전입니다.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 국민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저 일주일 사이에 여론의 어떤 저 흐름을 만들 만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체포영장의 집행이 있었지만 그 여론이 차기 대선 구도에 그 바로 반영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하나 이 가정해야 될 것은 최근의 어떤 추이에는 보수 지지층의 이 표집이 다소 더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상황이라면 당연히 뭐 저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서도 그렇고 차기 대선 구도에서 이 그 투표 기준의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전체적으로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도 보수 쪽이 더 많이 잡히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 이제 추이는 더 봐야 되지만 결국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고 보여지며 실제 대선에서는 소위 말하는 3-4-3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양쪽에 3을 점하고 있고 중도가 4이고 결국 그 4를 둘러싼 뭐 이 양측 간의 어떤 힘겨루기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중대하게 어떤 차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에 대선이라는 선거는 미래 투표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후보가 나와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팽팽한 구도로 갈 거라는 거를 전제해 놓고 민주당도 그런 전제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차분하게 실제 현실화될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준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보면 말이죠. 정권 교체 의견이 48%예요. 네. 그러면 정권 교체라는 것은 현재 여당에서 야당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48%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모순적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잘못됐다. 그래서 정권은 교체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후보로 들어가면 정권 교체는 열망은 있지만 이거 어느 쪽을 찍기가 어려운 거예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오체범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대권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게 보수 측에 있는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보수층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살아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보수 측에 대한 지지도는 저건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1대1 구도 가든지 아니면 탄핵의 결과가 나왔을 때 대선이 구체화됐을 때 그때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여론에 좀 가까운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각이 되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보수 중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